학부모님 여러분들, 지금부터 2022학년도 서부산공업고등학교 학교 경영보고회 및 학부모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교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학부모님 한 분 한 분께 직접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서부산공고의 특징을 간략히 보여주는 학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4차 산업을 이끌어갈 힘. 우리는 서부산공업고등학교에서 그 힘을 키워갑니다. (4차) 산업시대의 중심에서 새로운 힘을 키워가는 서부산공업고등학교는 4차 산업의 핵심인 그린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서부산공업고등학교는 신입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와 아낌없는 교육 지원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최적화된 교육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 우수학교로 선정. 대기업과 공기업의 취업은 물론 대학 진학까지 학생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미래에 가까이, 학교는 교육을 톡톡히. 기업은 인재와 나란히 성장하며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힘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영향력, 전기에너지과. 전기에너지과는 전기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력 제어 설비 및 자동화 기술을 배양하고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유능한 기술인을 목표로 대한민국 신재생 그린에너지를 이끌어갈 유능한 기술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독보적인 기술력, 기계과. 기계과는 기계 가공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유능한 기능인을 양성하고 있으며 첨단 산업 기계 가공 분야의 기초 원리부터 컴퓨터 응용 가공까지 기능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혁신적인 경쟁력, 스마트 팩토리과. 스마트 팩토리과는 스마트 팩토리의 생산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공장 구현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과 시스템을 마스터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스마트 팩토리 분야를 선도하는 기술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힘이 되고 힘을 주는 서부산공업고등학교. 서부산공업고등학교는 안전하고 건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학교 매점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헬스장과 VR 스크린 스포츠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생 복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재생 에너지를 주도하는 영향력 있는 인재. 나는 첨단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술력 있는 인재. 나는 스마트 팩토리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습니다. 오고 싶은 학교, 데려가고 싶은 학생. 서부산공업고등학교.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희 학교에 참 멋진 학생들 많이 있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순서로 저희 학교 함광주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경영 목표를 포함한 학교 교육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2022학년도 3월 1일자로 서부산공업고등학교 제13대 교장으로 부임한 함광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학부모님들을 직접 뵈면서 학교 시설도 구경을 하고 담임 선생님들과 상담도 하면서 학교 전반에 대한 안내를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렇게
원격 화상으로 전하게 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댁의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우리 서부산공업고등학교에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산공업고등학교는 1996년 3월 개교하여 기계, 전기, 전자 분야의 약 7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서부산권의 공립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전기 에너지과, 기계과, 스마트 팩토리과 3개 학과에서 학생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린 후에 선취업 후학습 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지도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는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대 기업의 인재상의 변화가 다양히 여러 가지 전문성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필요한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창의성, 협업력, 자기 주도성, 감성, 인성으로 정의하고 3개의 인재상을 만들었습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토론 문화 등을 형성을 하여 열정적인 도전인을 키우고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민주적인 생활의례로 만들며 직업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현장 실무 능력을 강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창조적인 기술인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4개의 중점 과제를 운영합니다. 먼저 백산 명품 기술인 인증제입니다. 자기관리, 현장 실습 관리, 전문 능력 관리 등의 3가지 요소로 학생들이 6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학교장이 학생의 기술을 인정하고 기업체에서 활용하는 인증제로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입니다. 전기 에너지과 2학년, 3학년 각 한 학급씩 2학급의 학생들의 프로그램으로서 3 내지 4일은 학교에서 1 내지 2일은 기업체에서 현장 실무 교육을 받음으로써 취업까지 연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을 운영합니다.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기업체에 맞는 현장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소모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체에 필요한 현장 실무 능력을 학교에서 직접 지도하여 취업했을 때 바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특성화고 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약 5%의 학생들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학생들의 감소를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왔을 때 즐거운 일들, 행복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학교에 적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인성 자존감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자율 동아리를 지원해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중순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희망자를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약 50%의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했었는데 부모님들께서는 학생의 희망보다도 더 낮은 비율로 취업 희망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유를 살펴보건대 아마도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학습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후학습 제도는 오늘 9가지를 설명드릴 것인데 자세한 것은 특성하고 마이스터 포털 사이트인 하이파이브에 가면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재직자 특별 전형입니다. 학생들이 취업한 회사에서 3년의 경력을 가지면 수학능력 시험 없이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기능 기술인 국비 유학입니다. 특성하고 마이서고 졸업자가 10년의 경력을 쌓으면 3년간의 외국 유학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 유학은 학위 취득과정, 자격 취득과정, 연수과정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 학생들이 1년에 1명 내지 2명 정도씩 호주에 글로벌 현장학습으로 떠나게 됩니다. 부산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 학생들이 영어권에서 1, 2년간 생활을 하다 보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취득하게 되고 그런 학생들이 10년의 경력을 쌓아서 국비 유학을 한다면 더없이 좋은 혜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계약학과입니다. 계약학과는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대학과 협약해서 전문학사 또는 학사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업체에서 약 50%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번째로 전공심화 과정입니다. 전공심화 과정은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더 상위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즉 4년제 대학을 공부하고자 할 때 기업체에서 과정을 열어서 하는 것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전문학사를 취득하고 난 뒤에 이어서 공부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산업체 위탁 교육입니다. 계약학과와 비슷한 제도로서 산업체에서 대학에 위탁생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그 실시한 것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내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도 역시 학생들이 대학으로 연결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자세한 것은 포털 사이트의 정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2년 정도의 경력을 쌓게 되면 한국자각재단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 취업 학생들은 대학 등록금의 전액을, 대기업 취업 학생들은 대학 등록금의 50%를 지원받으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은 진학과 경력과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까지 모두 갖출 수 있으므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 후 후학습을 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생활지도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김홍도의 서당도입니다. 옛날에는 이와 같이 체벌을 통해서 학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체벌이 금지된 것은 물론이고 감정이 개입된 교사의 지도도 하지 말자고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학생 지도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려워져서 선생님들의 피로도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신뢰하고 교사와 소통하면서 공감을 한다면,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정교육에 충실히 임해 주신다면, 학생들을 봄에 뿌린 씨앗이라고 했을 때 3년 후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나올 때는 가을에 튼실한 열매를 수확하듯이 올바른 멀리 학생으로 가시진 성장할 수 않으셨고요. 있을 것입니다. 한번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질문을 하며 다양한 교육과정을 익히고, 선생님들은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서 사모임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의논하면서, 학부모는 학생들의 미숙함을 믿고 기다리며 신뢰를 한다면 행복한 학교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잠시 공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교에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A동 3층에 학부모실을 마련하였고, 여기에는 학부모님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틈이 나신다면 학교에 한 15평 정도의 텃밭이 있습니다. 희망하시면 텃밭도 가꿀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잘 시청하셨습니까? 우리 모두 학부모의 입장보다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학생 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올해에도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이 행복한 서부산공업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에 이어서 다음은 정윤규 교감 선생님께서 학부모 청년 교육 연수를 포함해서 학생 교육을 위한 다양한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부산공고등학교 교감 정민규입니다. 저는 2019학년도부터 지금 4년째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교장 선생님께서도 여러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학생들의 학교 생활, 교육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직접적인 대면 교육이 부족해서인지 최근의 학교 생활이나 학습 태도가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물론이고 모든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우리 학생들의 생활 지도에 매진을 하다 보니 선생님들의 업무와 또 교재 연구가 상당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가정에서 다 같이 어려우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 학생들이 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학부모님들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야 되는 그런 목적을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지 또 지각은 하지 않는지 이렇게 걱정하는 부모님도 계신가 하면 또 학생들이 애를 많이 먹여서 가정에서 포기를 하다시피 한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다 같이 어려운 이 시기에 조금만 내 자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학교의 모든 교직원 직구들은 우리 학생들을 빠르게 또 실력 있는 학생을 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들더라도 같이 손잡고 교육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청탁금지법 또 불법 찬조금의 건절을 위한 연수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부모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일들이 거의 사라지고 아주 맑은 그런 공직사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간혹 부모님께서는 깜빡하시고 학교에 담임 선생님 상담하러 오실 때 드링크제를 사 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난감한 경우를 당했을 때는 즉시 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또 상당히 어려운 그런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품을 제공한 그러니까 드링크제라도 금품에 해당이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시고요. 또 그것을 만약에 받게 되는 선생님은 형사처벌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 학생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학생은 처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청렴관인 저에게 교감 선생님께 와서 특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다행히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사회 등에 청렴한 이런 사회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불법 찬조금입니다. 이 불법 찬조금은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에 공식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기부한 이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법 찬조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법 찬조금도 일체 있어서는 안 되고 최근에는 외부에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장학금 같은 것이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학부모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시고 싶으면 학교 운영위원회에 신고를 하시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적법적인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이 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무튼 학부모님 가정에 내내 행복하시고 학부모님 건강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3년간의 우리 학교에서 훌륭한 기술인재가 돼서 졸업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 고맙습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말씀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학교의 각 주요 부서에서 부장 선생님께서 학부모님께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교무기획부, 교육연구부, 생활안전부, 특성화교육부, 그리고 취업지원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항상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교무기획부부터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희 학교에서 3월부터 서부산 공업고등학교 학교 경영 보고서를 학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시면 저희 학교 교부는 진취적 기상, 도덕적 행동, 창의적 기술을 하고 있고 교환은 철쭉, 교목은 은행나무,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상징처럼 저희들 학교 교표를 보시면 가운데 독수리가 있습니다. 의미는 청운의 꿈을 안고 비상하라.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 교사들이 열심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교 연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산 공업고등학교는 1996년도에 개교했습니다. 정말 많은 상장과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익숙한 이름이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예전에 2007년도부터 부산에너지과학교로 이렇게 교명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12여 년 정도 학교 교명을 변경했었는데 학부모님과 우리 학생들이 학교 정체성이 좀 부족하다. 다시 예전 학교 이름으로 돌아가고 싶다.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3년 전에 다시 서부산 공고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전국 대상 정말 대회 사업에서 우수학교 선정이었는데요. 중소기업 대표적으로 2019년도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 우수학교 선정. 그리고 쭉 보시다 보면 2020년도에 교육부 주관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학 사업 우수학교 선정 등등 우수한 성적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지금 현재 13대 한광주 교장 선생님께서 취임하신 것으로 연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각 학년마다 7개 반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고 보면 갈로를 보면 2학년에 2명, 3학년에 7명에서 총 9명의 학생들이 특수학급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직원 현황입니다. 교원은 47명입니다. 그리고 일반직 22명에서 총 학교에서는 69명의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제가 자랑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강당이 불과 2년 전에 학교에서 건축되었습니다. 안에서 정말 학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강당이 있고 더불어서 우리 안에는 급식실도 또한 마찬가지 깨끗하게 새롭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예가 운영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사 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관심 가지실 일정 중에
중간고사가 4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7월 초에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 여름방학은 7월 20일부터 해서 8월 15일까지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시면 2학기 때 마찬가지 중간고사는 10월 달, 기말고사는 12월 달인데 저희 학교에서 선생님들 열심히 학생들 교육해서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학교 교육의 기본 방향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학교적 경영관은 이렇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는 투명한 학교 경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 열정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창조적인 그런 기술인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매일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저기 전화벨 소리 네. 들리시네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머님들 관심 가지실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1, 2, 3학년 우리 담임 선생님 성함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늘 선생님들은 어머님들 문의사항 드시거나 혹은 상담하실 일 있으면 항상 오전중으로 오시면 돼요. 연락 주시면 혹은 방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과 그거 상담을 신선한 거. 하겠습니다. 네, 그거 빼시고 그거 소독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조치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네네. 네. 지금 네. 한 어머님께서 잘 모르시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을 보시면 이것은 간단히 금요일마다 우리 교실 때 우리 아이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자율, 봉사, 동아리, 진로 등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들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교육연구부 부장 선생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연구부에서 선행교육 기준 및 평가 관련해서 잠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경영 보고서 12페이지를 보시면 선행교육 예방 및 공교육 정상화법 관련 연습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행교육이라는 것은 교육 과정에 앞서 진행되는 교육으로 학원과 같은 여러 사교육의 폐해를 막아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위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위해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법이 공교육 정상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부상공고는 연수물 4번에 적용 예외에 적시된 적용 배제 교과 외에 교육 과정에 선행하는 어떠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부모님께서도 학교의 교육 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과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2022학년도 평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필평가와 영어 듣기 관련해서 학년별 평가 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지난 3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도 배부하였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평가 기간이 다른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이 평가 기간에 학생들이 지각이나 결석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께서 좀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19와 관련한 평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에 결실을 할 때는 반드시 그에 사항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그에 따른 인정점을 받을 수가 있고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가 기간에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평가 기간에는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한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도록 과정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지만 학부모님께서 믿고 맡기신 우리 학생들 저희가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다음으로 생활안전부장님께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부장 조성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학생 생활 안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기본생활 중에 이제 용의 복장과 지각 규정이 있는데요. 이제 두발 같은 경우에는 남녀 학생, 두발 머리 길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파마 중에서도 그 이제 많이 심한 이제 파마들, 털이 심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학생들에게 복귀하라는 조치를 하고요. 염색, 브릿지, 탈색은 금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으로 복장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장은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 그 다음에 체육복, 운동화를 착용합니다. 한 번씩 이제 학생들이 이제 교복과 비슷한 검은 바지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복과 유사한 것들을 입고 오는데 학교에 지정된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문신이라든지 진화 화장은 금지가 됩니다. 저희가 교내에서 이제 지각이 처리되는 시간은 8시 40분 이후에는 이제 지각 처리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 휴대폰 사용 및 소지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카메라가 이제 다 달려있는 휴대폰을 쓰기 때문에 심한 장난이라든지 이제 그 다음에 신체 일부를 촬영해서 이제 인터넷에 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고자, 그리고 그 학생들이 또 휴대폰으로 그 게임 및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불법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업 중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이제 휴대폰을 아침에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휴대폰을 수거함에 보관을 한 다음에 학교실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학생이 꼭 휴대폰을 써야 되는 이제 일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들 허락하에 받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 인성 교육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중점 지도 항목 중에서는 이제 교사 지도 불응, 학교 폭력, 오토바이 탑승, 학습 방해 무단개석, 그 다음에 이제 흡연, 절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사 지도 불응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 중에 수업을 거부한다든지 선생님들한테 불순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제 다양하게 휴대폰으로도 이제 학생들이 단톡방에서 이제 안 좋은 SNS에 안 좋은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이제 철저히 사안에 접수해가지고 규정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좀 이따가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안전지도에서는 저희가 이제 교무맞이 중에 이제 안전지도 위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명렬히 누가 기록해가지고 누적시에 이제 선도위원회 해부되고 알맞는 징계를 내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이파이브 데이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을 시험 기간에 따뜻하게 맞이해 줌으로써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인식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맞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칭찬 카드를 활용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칭찬하는 내용의 같은 경우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보상을 칭찬 카드를 누적으로 많이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범상을 수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칭찬 카드를 많이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누계가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범 학생으로 추천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기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칭찬받을 일, 선생님을 도와준다든지 친구를 도와준다든지 학습 분위기가 좋은 학생들에게 이 칭찬 카드를 저희 선생님들이 많이 배우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학교폭력 흡연 무단개석 운동 실천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이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학교폭력 책임 교사와 이제 전문 상담 교사, 보건교사로 이제 운영이 되고, 저희 학부모님 위원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방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학생, 교직원,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연간 1회에서 2회 정도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 및 접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의무에 대해서 이제 학교폭력 현장을 보시는 분이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상관없이 저희 이제 신고를 할 수 있고, 저희 생활안전부라든지 저희가 이제 경찰, 급한 대로는 112, 117이라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셔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교사라든지 주변 교직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이제 저희가 예비 음모 등에 알게 된 자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이 일어날 것 같은 의심이 든다, 그리고 알고 있다, 소문이 들린다 해서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고발을 할 수 있고, 그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자, 고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켜주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알려지지 않게끔 철저하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신고 및 접수 절차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학생들한테, 담임 선생님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업무 담당자께서는 저희가 이제 대장에 접수하고 저희가 신고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에게 통보하고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한 다음에 사안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보고 후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이 되면은 저희가 제일 처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피해 학생의 안전 보호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학생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호자한테 연락을 하고 저희가 이제 전담기구 소속 교원에게 사안을 알려드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피해 학생을 분리할 것인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안 발생 조사 보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이 인지되면은 저희가 신고 접수가 되고,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양식대로 다 진행이 절차가 됩니다. 학교장과 담임선생님께 통보를 하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분리, 이게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겁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은 어머니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피해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은 또 보복 조치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기 불안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반이 경우에는 같은 반이 아니더라도 피해 학생이 피해가 심할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조치를 통해서 학생을 이제 학교에 이제 안 나오지 않더라도 저희가 출석 인증을 할 수 있게끔 즉시 조치를 취하고요. 즉시 조치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이제 학생들이 저희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사안 조사를 하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즉시 조치가 지난 다음에는 긴급 조치를 더 쓸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단서가 2주 이상 나왔을 시에는 긴급 조치를 또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저희가 사안을 접수를 해서 사안을 경위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하고 조사를 하는데요. 이 사안을 조사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은 저희가 피해가 크다든지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된다든지 그리고 물질적으로 피해가 많이 생긴 학생들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이제 사안의 심의를 하지 않고 교육청으로 심의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 심의를 보고받은 다음에 그 학교 외에 이제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학생이 이제 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지금 학교장 자체 해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의 여부가 나오는 것이 2주 이상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이 행위가 아닌 경우를 여기 4가지 조건에 만족이 되어야지 저희가 자체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해결 요건에서 충족이 되더라도 이제 피해자 부모님들이 여기 심의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든지 재심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다시 또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올려서 교육청에서 심의 결과를 홍보를 해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분리 절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분리 방법을 사안이 발생했을 시에 24시간 이내에 저희가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학교장에게 이제 보고가 들어가고 그 학교장의 판단으로 이제 분리가 협의 없이 분리 조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집단 괴롭힘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도 학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 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이제 예방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올림 프로그램, 푸른 분교실, 또래 상담, 모든 프로그램들이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이제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같은 경우에는 사상경찰서, 여성청소연계, 그리고 인터넷 사상경찰서, 서부상공고등학교로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급한 대로 112나 117로 전화해 주시면은 저희가 학교폭력 신고를 빨리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흡연 예방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부산의 공업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흡연 지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교육도 저희가 금연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캠페인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율 동아리라든지 이제 우사급에 대해서 그만 피자 시상으로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1년도 금연교육 최우수학교로 선정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제 금연 이제 금연 지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으로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차별로 저희가 흡연 제재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회차, 2회차, 3회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내 봉사까지 실시를 하게 되고 4회차, 5회차부터는 선도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 저희가 특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회차 2회차부터는 저희가 1회차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제 안내를 하고 저희가 흡연한 학생들에게 과태료를 지급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단길석 예방 지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부정한 학생들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상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단길석을 하지 않게끔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권 침해 활동 예방 및 보호 활동도 이제 연중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도 활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교권 침해 예방과 같이 저희 학교 규정이라든지 위반한 학생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을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안을 접수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도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 맞게 선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알맞은 이제 징계 절차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소선도위원회를 통해서 이에 해당 보호자들한테 연락이 울편을 통하지 않고 문자로 통해서 저희가 결과 통보를 하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교 안전 지도 같은 경우에 7대 안전 표준 학교 안전 7대 표준화 및 세부 운영 같은 경우에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포함되어 가지고 평소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 지도부에서 등하교 이제 버스를 이제 등하교 버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등교 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7시 10분부터 8시 30분까지 등교 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업 중단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생기면은 단계별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이제 중단위원회에서 학업 중단 예방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업 중단을 하지 않게끔 숙려제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요. 그 숙려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클래스라든지 외부 기관을 통해서 심리 상담을 통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이제 연장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교내봉사, 지역봉사, 자원환경보호 활동, 캠페인 활동 등이 있고요. 1일 봉사 인정 시간 같은 경우에는 휴업일 같은 경우에는 8시 이내, 그 다음에 체험 단체 활동 후 학생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2시간, 교내 사서 생활, 도우미, 또래 상담 등은 학기 내 20시간 이내에 봉사 시간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기 유인물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봉사활동 절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학생 같은 경우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교는 활동을 승인하고 저희가 이제 그 계획서에 대해서 계획된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 평가, 학생기록부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유인물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특성화교육부에서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부상호고등학교 특성화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이정진이라고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간단하게 내용만 알려드리고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교육부에서는 3개 학과, 3개 학과, 전기과, 그다음에 전기에너지과, 기획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과 부장님들하고 협력해서 실습실 관리라든지 기자재 구매, 재료 구매, 그다음에 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협조하고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전기에너지과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말씀드리면 전기에너지과 같은 경우는 내성공사,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 자동 제어, 기계 제작을 배우면서 전기기능사를 먼저 취득하고 그다음에 취득한 학생들은 승강기 기능사, 형상자동화 기능사, 공유학 기능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기계과 같은 경우는 선반 과목부터 측정까지 NCS 실무 과목을 들어서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와 밀링 기능사를 취득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과 같은 경우는 주로 전자기기 기능사를 취득한 후에 전기 기능사나 통신 선로 기능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월 18일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요. 6월 17일까지 진행한 다음에 필기 면제자 검정이 있는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수업을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좀 이따 말씀드릴 특성화고 혁신 지원 사업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학교 특색 사업 중에 하나인 특성화고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산에서 작년에는 26개 학교, 올해는 30개 학교가 선정되어 가지고 학교 규모별로 1억에서 1억 5천 사이에 돈을 지원받아 가지고 4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유형이 가고 싶은 학교, 뭘 보고 싶은 학교, 그다음에 실력을 키우는 학교, 꿈을 키우는 학교가 있는데 저희 학교는 이 유형을 선택해가지고 아까 교장선생님, 교관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저희 학업 중단이 좀 높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서 학생들의 쉼터를 개선하거나 자율 동아리를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캠프를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사업에서 아주 많은 사업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교원 연수하고 학생들 지원했던 것, 그다음에 좀 이따 나오는 글로벌 인성 양재반이라고 있는데 여기 학생들에게 글로벌 인성 양성반 운영하는 뭐 교재라든지 수업료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그 부사관학 쪽으로 준비하는 학생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관 시험 칠 때 한국사 능력 시험 검정을 상급을 통과하게 되면 부사관 시험에 한국사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학생들 2학년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수업하는 모습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혁신 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저희 학교가 부산에 있는 공립 공고회 중에서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취업 캠프, 그다음에 취업부에서 하는 취업 캠프를 운영해서 3학년도 진행하고 2학년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1학년들은 진로 캠프를 이용해서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가
2019년에는 31%, 2020년도에는 43%, 코로나에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40%가 넘는 학생들이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생활지원 부장님 말씀하셨던 하이파이브 데이에 운영할 때도 학생들에게 맛있는 음료수라든지 학용품을 지급할 때 저희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학 때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더라도 조금 학교에 생각할 수 있도록 상담부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 학교 자랑스럽게 볼 수 있는 게 자율활동 운영을 해가지고 특성화고 40개 학교 특성화고가 참석했던 청소년 메이커 경진대회에서 저희 학생들이 최우수상, 그다음에 지도교사를 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김자연 학생이 청소년 대표로 발탁되는 등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작년에 많이 투입했던 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진이 많은데 이게 파일을 많이 올릴 수 없어가지고 교실 뒤쪽에다가 학생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실습장 사이에 학생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해가지고 연간 3천에서 4천만 원을 투자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공부도 하지만 좀 쉴 수 있는 쉼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습실 안전 개선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실습할 때 다치지 않고 그다음에 환기나 이런 것들도 도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직업기초능력 평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7월 달에 시험을 칩니다. 이 평가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그다음에 좀 유수기업 같은 경우는 시험 칠 때 이러한 직업기초능력 평가, 지금 되어 있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이러한 것들을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국의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 모두가 시험 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도 알 수 있고 본인이 어디만큼 준비했는지 알 수 있는 시험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어머님들 중에 1학년 학생의 학부모에 계시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학생들 뽑아서 20명에 30명 정도 선발을 한 다음에 호주로 취업을 보냅니다. 그래서 3개월간의 인턴십이 끝나고 나면 워킹홀리데이로 6개월간, 그다음에 그 학생이 거기서 비자를 받게 되면 추후로 1년간 해서 1년 8개월 정도의 취업을 해서 가지고 주급으로 제가 알기로 300불 이상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운영이니까 1학년 학부모님께서는 지금 5명 정도를 1학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진 학부모님께서는 학생과 상담하셔가지고 글로벌 인재 양성반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4월 달에 있었던 부산 기능 경기대회에서 3학년 학생 3명이 금운동을 다 따는 쾌거를 이뤘고요. 8월 말부터 9월 초에 있는 전국 기능대회에 가서 입상을 하게 되면 상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1학년 학부모님께서는 기능부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학년 학생들이 저희 학교 말고 부산전자원고, 부산공업고등학교 안에 있는 공동실습소 교육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요 날짜에는 저희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가가지고 수업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특성화부의 이전달사항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저도 지금 함께 근무하는 우리 부장 선생님 포함해서 담임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많은 열정을 가지신 분들 참 많은 학교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지금 취업지원부에서 또 이렇게 보고를 해드릴 계획이었지만 취업지원부에서는 5월 13일 금요일 날 따로 시간을 내서 학부모님께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비대면으로 해서 상세한 우리 취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특성화 구해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취업 시 받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정보를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날 비대면 특강에 대한 안내사항은 따로 학부모님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우리 각 부서 부장 선생님들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교로 전화 혹은 방문해 주십시오.
학교 우리 정보는 항상 우리 학부모님께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을 부분적으로 놓치시거나 그리고 처음부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녹화한 영상을 인터넷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고 링크, 즉 인터넷 주소 링크를 학부모님께 따로 문자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상공고 우리 학부모님, 이상으로 2022학년도 학교 경영 보고회 및 학부모 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